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한 일자를 10년 쓰면 붓끝에서 강물이 흐른다. 요즘은 서예가가 아니면 붓글씨 쓰는 사람이 드물어 붓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에서는 인사동 지필목 가게에나 가야 겨우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붓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을 문사 또는 문방이라고 일컬었는데 그들에게 붓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붓은 문방사우, 즉 종이, 붓, 먹, 벼루 중 하나였으며 그중 어느 것 하나만 없어도 글씨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붓을 사용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습자 시간이 있어 먹을 갈고 습자 뒤에 붓글씨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친구 얼굴에 먹이 잔뜩 묻은 붓으로 수염을 그리며 장난치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물론 그때 이후 더 이상 붓글씨를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붓 또한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만 해도 이러니 요즘 세대들은 붓을 손에 쥐어본 경험조차 드물 것입니다. 지금은 붓 대신 볼펜이나 만년필을 씁니다. 이제 만년필을 쓰는 경우도 드물어 거의 컴퓨터 자판에 의존해 워드 프로세서로 글을 씁니다. 어떤 이는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연필이나 만년필로 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노트북으로 시를 써야 시가 잘 써집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책에서 한 일자를 10년 쓰면 붓끝에서 강물이 흐른다는 말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득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이 친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추사는 그 편지에서 나는 70평생의 벼루 10개를 밑창냈고 붓 1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글씨를 잘 쓰기 위해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노력해야 명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서성으로 불리는 중국의 왕희지도 서해를 연마하기 위해 연못불이 까매지도록 먹을 갈았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묵지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도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20세기 후반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만큼 연습이라는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25살 젊은 나이로 뉴욕 필하모니의 상임 지휘자가 된 뒤 끊임없는 연습으로 손대는 작품마다 먼스타인의 음악으로 만드는 강한 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김진태 국어 선생님한테 제가 처음 써본 시 자갈밭에서를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어 시간에 김영랑의 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을 가르치면서 집에 가서 시를 한 편씩 써오라고 숙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숙제 검사를 하시다가 저를 지적해서 써온 시를 일어나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자갈밭에서를 다 읽자 선생님께서 제 까까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승이 너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시인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선생님의 이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시를 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냥 막연히 좋은 시인이 될 수 있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셨습니다. 이 말씀은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시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죽으면 대표작 한두 편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표작으로 남을 시만 일찍 써버리면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 한 편의 시를 남기기 위해서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사 선생처럼 붓 1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 정도의 평생이라는 시간을 바쳐야 그나마 대표작 한두 편이 남습니다. 오래전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 간단사원에서 본 풍경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 사원은 18세기 초만 해도 9개의 사원을 거느린 몽골 최대 규모의 사원이었으나 1930년대 공산 정권에 의해 파괴되어 지금은 관음 대불전 등 부속 건물 몇 채만 남은 티베트 불교 사원입니다. 저는 그날 원통형 통에다 불교 경전을 넣어 손으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든 미니차를 돌리고 나서 입구 오른쪽 담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맑고 슬픈 피리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피리를 부는데 저렇게 애절하게 들릴까? 어느 스님이 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그것은 바로 한 맹인이 부는 피리 소리였습니다. 저는 나이 많은 어느 라마승이 부는 거라고 생각했으나 허리가 구부러진 한 남루한 맹인이 안구가 푹 꺼진 눈을 감추지 않은 채 불당 마루 주춧돌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오랫동안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불당 앞마당에 떼지어 앉아있는 회색 비둘기들도 피리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듯 조용했습니다. 그 맹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간단 사원을 찾아와 그렇게 피리를 분다고 했습니다. 잃은 시력을 되찾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원하고 공덕을 쌓기 위해 매일 피리를 분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년째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맹인의 피리 소리가 더 아프고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께 매일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려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피리를 불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10여 년 지난 일이므로 지금쯤은 그의 노력이 부처님 마음을 움직여 시력이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일자를 10년 쓰면 붓끝에서 강물이 흐른다는 말처럼 무슨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못 이루어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